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경제도 망가지고 평화도 위협받고 민생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급기야 작년 12월 3일 난데없이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그 계엄 선포 장면을 영상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정말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서 불법 계엄이라니, 더군다나 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들의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고 탄핵이 됐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결국 국민들이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계엄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참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만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 더 나아진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로 위대한 새로운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나라,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통률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그 피해는 어떤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볼리비아인가 아마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이유는 단순하죠. 계엄을 해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죠. 실패를 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사실 그랬죠. 제주에서 소위 4.3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진 계기도 최초의 계엄령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계엄이 있었지만 광주 5.18 당시의 계엄, 거기서도 수백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을 일으켰던 전두환 세력들은 정말 천수를 누렸죠. 잠깐 책임을 지긴 했습니다. 결국 사면됐고 행복한 삶을 누렸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서셔 계엄을 해제하고 그 책임도 일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죠.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계엄 또는 친위 쿠데타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구나,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몇의 주요 내란 사범들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계 요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제도적으로 계엄이 어렵게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이번에도 그 전시 사변 이때만 계엄하게 될 있지만
전시도 사변도 아닌데 계엄했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런 유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이런 건 꿈도 못 꾸게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데요. 이 무너진 민생 경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자영업자분들의 그 경제, 민생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두가 동의합니다. 저도 이 골목을 다녀보는데 골목이 정말 썰렁해지다 못해서 이제는 정말 얼음골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가게들 다 비어가고 있고 빈 가게들 정말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도 있겠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근데 그 중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총량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서민들의 몫이 매우 줄어든다는 것, 그것도 큰 문제 같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깥 모임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위축된 심리 상태 때문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가 나빠지는 점.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중에서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 위기 극복 비용을 자영업자 또 국민들에게 다 떼넘긴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던 거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걸 잠깐 뭐 연장도 해주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가 사라진 건 아니고 빚만 이자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폐업을 하려도 폐업을 못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연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폐업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폐업도 못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참 딱한 일이죠. 해결책도 뭐 김경수 지사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수 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죠.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저는 소비 쿠폰이든 지역 화폐든 많이 늘려서 골목이 일단 죽지 않고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이 정말 부채 문제를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일부는 탕감하고 상환 기간도 좀 연장을 해주고 거기다가 이자도 좀 조정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